반갑습니다. 말씀의 강 김초롱입니다. 우리가 언약 시리즈는 이제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시리즈의 주제는 바울의 다메섹 경험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 첫 번째 제목인데요. 바울의 출생지와 그의 세 가지 이름이란 제목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다메섹 경험은 사도 바울과 그의 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메섹 경험을 연구해야 하는데요. 그걸 제대로 연구하려면 반드시 먼저 다메섹 경험 이전의 바울에 대해 연구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변했구나 라는 게 분명하게 보일 수 있겠죠. 영어로 이 주제를 프리크리스찬 폴이라고 그렇게 통상 부릅니다. 물론 다메섹 경험 당시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편의상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 주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출생지를 보면요. 사도행전 9장에 다소 사람 사울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21장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작은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또 22장에서도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의 출생지는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는 도시입니다. 다소는 로마 시대 당시의 행정구역인 길리기아라고 하는 프라빈스입니다. 우리가 길리기아 성 그렇게 부르는데 그 성의 수도였어요. 지금 현재 터키 반도 동남부에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인데요.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또 다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하고 상당히 가깝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서 팔레스타인 이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특별히 해로로 배를 타고 갈 경우에는 곧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출생 연도는 대략 주후 5년에서 10년 그 어간에 태어났다고 보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고대 다소의 도시 유적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그 도로가 로마식으로 잘 닦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여전히 도로 지금 발굴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통상 씨 게이트, 우리말로는 바다문이라고 부르는 고대 시대의 유적입니다. 이 유적은 또 클레오파트라의 문 이런 별명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가 내전 당시에 이 다소에 와서 머문 적이 있어서 그때 이런 문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란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가 주전 47년에 이 다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소 주민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하고 그래서 율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시저의 이름을 딴 그런 도시 이름을 채택하게 됩니다. 시저가 암살당한 뒤에는 암살자 중 한 사람인 이 캐시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소 시민들에게 아주 무거운 조세를 부과하고 다소 시민 중 많은 사람을 노예로 팔려가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암살자들이 이제 전투에서 다 지고 다소는 이제 다시 자유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시가 됐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되는 그런 혜택을 이제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이 다소가 그 인근에 있는 그 작은 마을과 도시들을 흡수해서 그 경계선을 확장하게끔 이렇게 허락을 해줘서 원래 다소란 도시는 바닷가에서 한 뭐 13km 정도 내지에 원래 있는 도시였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바닷가 쪽까지 다 흡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다소성이 굉장히 커지고 항구를 갖고 있는 도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이 다 이제 해방됐고 해방되면서 로마 시민권이 다 부여됐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조상이 이때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다라고 보는 학자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것은 별로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또한 다소는 이제 그 면직물과 목재 이런 것을 생산해서 무역을 하는 그런 부유한 도시로도 매우 유명했습니다. 헬라 교육 도시 다소인데요. 이 다소라는 도시는 교육 도시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제일 그 유명한 교육 도시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중요한 교육 도시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다소와 아테네 같은 도시가 두 번째로 중요한 그런 교육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시대의 역사 지리학자인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남긴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성 거주자들 중에는 일반적으로 철학과 교육의 다른 모든 측면에 대한 상당한 열정이 있어서 이런 점에 관한 한 그들은 심지어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그리고 다른 모든 도시들을 능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스트라보는 다소에 수사학을 가르치는 온갖 종류의 학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헬라식 고등교육입니다. 오늘날의 대학 교육에 해당하는 게 수사학 교육인데요. 이 교육을 잘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이 다소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또 그는 과연 이 다소에서 헬라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글을 읽고 평가했을 때 바울이 헬라식 고전교육을 그런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결론 내릴 만한 그런 증거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는 말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메넨더라는 고대의 문필가가 쓴 글 따이스라는 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격언 수준의 이야기들은 그 당시 굳이 정식 헬라식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대중들 사이에서 흔히 다 알려져 있고 유행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가지고 바울이 헬라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바울이 헬라식 고등교육, 즉 수사학 교육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이제 없습니다. 반대로 그 반대의 증거는 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 가리키는 말이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래서 바울의 그 문어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written Greek은 무겁고 강하다 그랬습니다. 무겁고 강하다. 매우 무게 있다. 그리 무게가 있고 또 강력하다. 하지만 바울의 구어체 헬라어 스포큰 그릭은 무시당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시원하지 않다는 말은 헬라어 엑수세네오라는 동사의 완료 수동 분사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무시당할 만하다. 또 별 볼 일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글은 잘 썼어요. 헬라어로. 하지만은 그의 헬라어 연설입니다. 연설은 헬라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디오테스다라는 단어입니다. 말에 관한 한 나는
이디오테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디오테스는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 이거는 완전히 초보자도 아니고 반대로 완전히 전문가도 아닌 초보자와 전문가 사이의 중간 정도의 그런 훈련과 숙련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헬라 시대의 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즉 연설, 이런 수사학에 의한 연설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나는 그 숙련 정도가 수사학의 숙련 정도가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식 레토릭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수사학자들처럼 완전히 마스터를 한 그런 사람도 아닌 약간 좀 중간 정도의 그런 경험과 숙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그 당시에 이중 언어를 하는 바이링구얼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이전에 이미 헬라 문화가 팔레스타인 깊숙이 들어와서 어디까지가 유대교 문화고 어디부터가 헬라 문화인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융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바울이 성장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가 강한 그런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전문적인 연구서가 있는데요. 독일의 학자죠. 마르틴 행겔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유대교와 헬레니즘, 부제가 기원전 2세기 중반까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와 헬레니즘의 만남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정수 교수께서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영어로 이 책을 읽었었는데 마틴 행겔의 그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제 논문 이후에 썼군요. 논문 이후에 쓴 책인데 굉장히 뛰어난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셔도 되는데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좀 내용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바리새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바울이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요. 가말리엘 같은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지식인은 헬라어를 어느 정도 상당히 잘 구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다들 보고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스승도 어느 정도까지는 헬라 수사학을 다 이해하고 또 약간은 다 활용하고 있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성장했기 때문에 굳이 헬라 수사학자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는 않았어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수사학에 대한 이해와 숙련을 그가 습득할 수 있었을 걸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었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시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교 문화 속에서 바울은 다소 사람이다 또 사울이다라는 그런 호칭으로 잘 알려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이 동시에 나오는데 이제 그 바울은 헬라어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헬라어 이름, 히브리어 이름 두 개 갖고 있는데요. 라틴어 이름도 하나 이제 갖고 있었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라틴어 이름은 이제 파울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어진 이름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 이름과 라틴어 이름이 거의 동시에 주어져서 파울로스 또 파울루스 이렇게 이름이 세 개가 주어진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로마 관청에 출생 등록을 이제 했을 건데요. 등록할 때 로마식 이름을 거기에 적어 넣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미 파울루스라고 하는 라틴어 이름을 바울이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그런 증명서를 아마도 소지하고 선교 여행을 다녔을 걸로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과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너야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천부장이 나는 돈 주고 샀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실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흔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사이에서도 결코 흔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매우 특이한 이름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7절에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총독 이름인데요. 구브로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바울이 있기 때문에 봐라, 로마인으로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물론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흔하지는 않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만약 우리가 바울의 부모에게 왜 이 아이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 부모들은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서로 발음상 유사해서 그렇게 붙였다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특별히 라틴어 이름 파울루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식 라틴어에 포질리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장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포질리어스를 줄여서 파울루스라고 그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동안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란 뜻이다. 그래서 바울의 부모가 일부러 이렇게 작은 자가 되라고 붙여준 거고, 특별히 그거를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말씀과 연결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폐가 좀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의 부모가 앞으로 바울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런 선견 지명이 있어서 이 어린 아기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줬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라틴어 이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문화권에 속한, 그러니까 멀티컬처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권,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이라고 하는 세 가지 문화권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이름이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사울이었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라는 것으로 개명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종종 듣게 되는데요. 그거는 별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를 수시로 넘나들어야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매우 크로스컬처럴한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각 언어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세 개의 이름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울에게는 네 번째 이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 자신이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부르는 일종의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메섹 경험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바울의 다메섹 경험이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출생지는 다소다. 그리고 다소는 교육도시로서 매우 유명했는데, 그러나 헬라 교육도시 다소에서 고등교육까지 다 받는 것 같지는 않다. 헬라식 교육이 아니고
결국은 히브리 교육, 유대식 교육을 받게 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이제 히브리 이름, 또 헬라 이름, 또 로마 이름, 라틴어 이름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요, 바울은 이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의 예고는 바울의 부모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